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 내용 중에서 나는 왜 개천기 시리즈를 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서기 전 우리나라의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개천기를 썼어요. 단순히 아니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왜 개천기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천문 역사 소설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개천기를 썼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첫 번째 환웅이, 거발한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백두산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참 지금 물이 올라 있는 그 중견 문호도 아니고 옛날에 SF 한두 권 낸 경력밖에 없는데 이런 커다란 무거운 내용을 내가 다룰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천기란 제목을 쓰되 두 번째 환웅, 거불리 시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양보한 거죠.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개천기에 담았고요. 한마디로 제 소설은 주인공이 전부 천문대장인데 천백입니다. 천백인데 1편에서는 문신인 친구와 천부경을 남기고요. 무신인 친구와는 적의 그 침략을 통쾌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즉 책사로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기 1편이 끝납니다. 근데 개천기 2편과 3편은 자연스럽게 태호복희와 치우천자가 된 것입니다. 배달의 영웅은 태호복희, 치우천자죠. 태호복희는 18명의 환웅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복희 이야기를 넣고요. 그 다음 14번째 환웅이 자오지 환웅이 바로 치우천자입니다. 제가 자꾸 왜 천자라고 하냐면 바로 최초의 천자가 치우인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 나옵니다. 이미 치우는 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우천왕으로 주로 알려져 있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가 치우천자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태호복희는 우리나라에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태호복희가 중국 사람이 되면 우리 태극기가 중국제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원래는 개천기 1편만 쓰고 말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태호복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2편 복희가 나오고 3편 치우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배달 3부작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써야죠. 단군조선이 좋은 책이 없더라고요. 47명의 단군이란 사실도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단군도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왕검단군을 썼습니다. 흔히 단군왕검이라고 하는데 단군왕검은 대왕세종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세종대왕식으로 쓰려면 왕검 단군 해야죠. 왜냐하면 왕검은 고유명사고 단군은 임금을 뜻하는 그 지위니까요. 왕검단군이란 제목을 썼습니다. 다른 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군조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때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조선 3부작은 쓰기가 쉬웠던 게 역사에 마디가 있어요. 이 하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끝판에 하나라의 그 폭군이 나타납니다. 주지용림을 한 걸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걸왕을 제압하는 사람이 상나라 탕왕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 역사 영웅들을 꼽을 때 사망호제 마지막에 요순, 당요, 우순, 그 다음 하나라를 세운 하우, 그 다음에 이제 상탕을 꼽죠. 이 상탕이 바로 하나라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오성치루가 일어날 때고 유의자라는 단군조선의 대선인이 사시던 시기입니다. 아주 잘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마디에서 제가 유의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또 주지용림을 한 주왕이라는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주왕이 무왕이죠. 사실은 그 아버지인 주나라 문왕이 상나라에 한 거 했습니다만 뜻을 못 이루고 죽어요. 주나라 문왕이 한 일은 책사 강태공을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먼저 죽은 문왕의 아들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강태공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 3부작이 나오게 됩니다. 2011년에 개천기 1편이 나오게 되고 별 생각이 없다가 태호복희라는 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서둘러 쓴 것이 2014년에 나온 복희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치우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배달 3부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2011년은 바로 환단고기가 나온 지 100년이 되던 해입니다. 개연수가 30권의 환단고기 원본을 발행한 것이 191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 2011년에 끝났기 때문에 갑자기 개인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 시간 동안 집필한 소설이 바로 개천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100주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천기를 쓴 것은 제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조선 3부작이 이어집니다. 왕검단고는 2016년에, 유의자는 2018년에, 강태공은 2021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개천기는 천문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서기 전의 우주를 정리해 보면 환국부터 전해 내려온 천부경이 있습니다. 18명 환웅 중에서 5번째 환웅 때 복희가 나오고 복희가 바로 하도와 복희 8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 초기 하나라 우왕이 왕검단군의 도움을 받아서 낙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하도와 낙서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도서관이 되는 거죠. 하도, 낙서, 도서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로 넘어갈 때 여기서 바로 주나라 문왕이 문왕팔계를 만들죠. 문왕의 둘째 아들인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동생인 주공은 아버지 문왕의 뒤를 이어서 주역을 만들죠. 주나라 역이라는 뜻으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나중에 결국 공자의 손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 우주가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정말 천문 역사 소설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배달 3부작이 있고 조선 3부작이 있습니다. 모든 소설에는 홈즈가 있고 와트슨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그걸 기술하는 1인칭 사람이 있죠. 개천기만 홈즈가 없습니다. 해달이 주인공이죠. 2편 태호복희는 발길이라는 친구가 왓슨 역할을 합니다. 치우천자는 가상의 인물, 일월이 1인칭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녹색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왕검단고는 신지라는 사람이 기술합니다. 신지가 벼슬 이름인데 신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의자가 이제 대선인이고 제자 우량이라는 제자가 유의자를 기술하고요. 강태공을 산의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제 인물이 나오는데 실제 인물 중에 제가 소개할 사람은 강태공의 기자가 나옵니다. 그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 단군조선 근처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했다는 기자조선이라는 나라가 거짓말처럼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자조선이라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기자가 오로지 그 상나라 그 폭군 주왕을 피해 도망다닌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환국, 배달, 조선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 제 개천기 배달 3부작, 조선 3부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계획으로는 북부여 2부작을 좀 낼까 합니다. 시대가 짧아서 3부작은 어렵고요. 지금 북부여를 만든 해모수, 그 다음에
6명의 왕 중에 5번째 동명왕, 즉 해모수와 동명왕을 지금 추가할 계획으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천기의 그 출판사가 그대로 갈지 바뀔지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확정할까 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부여 2부장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모수와 동명왕을 기술하겠다. 이 1인칭 그 천문학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상하기에 지금 7편에 위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이 얼마나 허구인지 얘기할까 합니다. 동명왕 끝부분에 고주몽이 나올 것입니다. 고구려의 건국도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9편은 개천기 외전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8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늘도 9천인데. 그래서 개천기 시리즈를 9편까지 9권까지 내는 게 그게 아마 제 한계가 아닐까, 아마 거기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천혁명 카테고리 내에서 나는 왜 개천기 시리즈를 쓰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